두고 이 명부에서 패널위원 후보들을 제안하게 되면 분쟁 당사국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마련된 명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패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되므로 당사국 내 합의가 없는 한 패널위원은 분쟁 당사국 국적의 인사나 당해 분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 국적의 인사는 선정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아까 제가 법관 제척, 회피, 기피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와 동일한 취지에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선정돼서는 안 되겠죠. 한편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 시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그 미리 마련된 명부라고 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정부 인사도 되고요. 비정부 인사도 됩니다. 패널위원 경험이 있는 자는 이제 패널 명부에 등재될 수 있고요. 국가를 대표하여 패널 제소의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WTO나 가트의 국가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WTO의 제반 협정이나 그 이전 협정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국가 대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국제무역법이나 국제무역정책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저술한 경력이 있는 자, WTO 회원국의 고위급 무역정책 관료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네, 이런 자들은 이제 WTO 패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제 이런 자들이 명부에 비치되고요. 개별 사안마다 이제 그 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복수 제소 패널이 있어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제소국이 다수인 경우 가능한 한 이를 병합하여 단일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이때 각 제소국은 다른 제소국의 제출 서면을 입수할 수 있으며 다른 제소국이 패널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부득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둘 이상의 패널이 구성되어 심의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패널 인원을 동일 인원으로 하게 되며 절차 진행에도 보조를 맞추게 된다. 예, 그래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제소국이 다수면은 되도록이면 단일 패널을 설치하고요. 부득이 복수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은 패널 인원을 동일 인원으로 보통 합니다. 그리고 절차 진행도 보조를 맞추게 되죠. 자, 이해관계인들 제3국이 참가할 수 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무역 분쟁은 기본적으로는 분쟁 당사국 간의 문제이지만 국제무역의 다자체제의 특성상 분쟁 당사국 이외의 여타 국가도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 당사국 및 분쟁 사안과 관련된 여국가 이해관계도 패널의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패널의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3국은 패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제3국이 여기서 채택된 조치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국은 패널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 당사국으로서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패널의 진행. 이제 패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패널은 분쟁 당사국 협의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협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패널위원은 분쟁 당사국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가능한 한 패널 설치 및 위임 사항에 관한 합의 후 일주일 이내에 작업 일정을 정해야 한다. 워킹 프로시저, 작업 일정을 정해야 됩니다.
패널 일정을 정할 때 분쟁 당사국들이 서면 제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면서도 분쟁 당사국 서면 제출에 대한 시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절차의 신속한 진행, 가트 체제의 하나의 큰 문제거리였는데요. 이 매 절차마다 그 DSU라고 하는 협정상 협정에서 시한을 정하고 있고요. 이 작업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범주 내에서 이렇게 명확한 시한을 설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패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된다. 패널에서의 의견 개진은 서류 제출과 구두로 하게 되고 상대국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며 사안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 일방에 대해서만 의사소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 그러니까 패널은 항상 중립적이고 양 당사자에서 어떤 여러 그러니까 법적 권용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방하고만 의사소통한다 할지 이런 건 부적절합니다. 패널은 언제라도 당사국에 질문할 수 있으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패널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패널의 요청에 대하여 회원국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패널은 이제 WTO의 분쟁 해결 기구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WTO를 대표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 회원국들은 그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사안은 사실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의 경우 패널 산하에 전문가 검토 그룹을 설치하게 된다. 전문가 검토 그룹의 임무와 세부 작업 절차는 패널이 정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WTO 협정 쭉 봤습니다만은 뭐 경제적, 경영학적 어떤 으로 전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뭐 과학기술적으로도 또 전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검토 그룹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 검토 그룹이 패널에 보고하는 최종 보고서는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전문가 검토 그룹은 분쟁 당사국 국민이 아니고 과학적인 전문 지식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당사국 간의 협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당사국 국민은 전문가 그룹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전문가 그룹도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여기 나와있지만 분쟁 당사국 국민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인 전문 지식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랄지 뭐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 당사국 국민은 전문가 그룹에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자, 패널 진행의 시한을 보면은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패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분쟁 당사국의 최종 패널 보고서를 제시하기까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패널 보고서를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국에 통고하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설치일로부터 회원국들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패널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중단할 수 있고 작업 시한은 중단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그래서 그 아까 도표에도 나왔지만은 이 절차 단계마다 이 협정에서는 그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만약 정지 기간이 12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패널의 권한이 소멸된다. 예, 그래서 패널 진행의 시한 관련한 조항에 따라 쭉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라고 할까요? 개발도상국이 취한 조치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자국 입장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당사국 간 합의로 합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도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분쟁 해결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도상국이 분쟁 당사국인 경우는 패널 보고서의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제기한 해당 협정상의 개발도상국 우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한다는 그런 협정의 취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 분쟁 해결 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관련해서 특별하게 개발도상국 우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널 보고서에 뭐 판정을 하고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정 조항을 어떻게 해서 이 사안에 적용하였는지 이것을 명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표에 보면은 패널 작업 진행 일정 표 8-3인가요? 패널 작업 절차가 쭉 그 흐름에 따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 당사국들의 서면 자료 접수. 그러면 이제 제소국 소요시일은 뭐 3 내지 6주 되겠고요. 피소국의 경우 2 내지 3주. 당사국과 최초 회합 제3국 회기 뭐 1, 2주 걸릴 수 있고 당사국의 항변 접수 2, 3주. 당사국과 2차 회합 1, 2주. 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을 당사국에 전달 2, 4주고요. 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수렴, 기술적 부분, 그러니까 협정상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뭐 사실관계 확정, 특히 이제 법령 적용이랄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당사국과 이렇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당사국의 평경과 결론을 포함한 잠정 보고서 제시,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 시한 뭐 1주, 여기 2주 4주네요. 패널의 검토 2주,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2주, 회원국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 회람 3주. 예, 그러니까 이제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서 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재, 국제 중재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DSB는 뭐 공고, 어떤 일정한 조치를 철폐하라, 뭐 공고한다든지. 그러니까 분쟁 당사국들에 대해서 어떤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성격이 이제 패널 절차에 있는 것이죠. 자, 패널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최종적인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잠정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된다. 패널은 반박 성명과 구두변론 내용을 검토한 후 패널 보고서의 초안 중 사실관계와 논거의 서술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분쟁 당사국들에 제시하면 분쟁 당사국들은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국들로부터의 의견을 접수하여 앞에 서술적인 부분과 패널의 판결 및 결정을 포함하는 잠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국들에 제시하게 된다. 분쟁 당사국은 잠정 보고서의 특정 부분, 아까 그 도표 흐름, 도표상의 어떤 절차의 흐름이 나와 있었죠. 그걸 좀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정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재검토해 줄 것을 패널이 설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패널은 분쟁 당사국들과 서면 의견에서 제기된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다.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잠정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로 되며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는 이에 따라 재검토된 사항이 최종 보고서의 결과에 반영된다. 패널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합의된 경우 패널은
보고서에서 사건의 객관적인 서술과 함께 해결책이 도출되었다는 점만을 보고하면 된다. 반대로 분쟁 당사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에 관한 조사 결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편결 및 공고와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패널은 문제가 된 조치가 해당 협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당해 회원국이 이 조치를 철회 또는 변경함으로써 협정과 일치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때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제 회원국에게 이게 회람되어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패널에 의하여 보고된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결론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를 채택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예, 말씀드린다시피 DSB는 이제 이 분쟁 해결에 관한 최종적인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패널은 분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만 하고 분쟁 해결의 실질적인 결정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패널 보고서의 채택이다. 그래서 이제 DSB가 어떤 분쟁 해결에서 실질적인 결정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DSB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 제너럴 카운슬 일반 이사회가 되고요. 분쟁 해결에서는 이제 DSB가 됩니다. 예, 이게 동일한 기구예요. 회원국들은 감투가 두 개라는 것이죠. 회원국들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패널 보고서의 채택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분쟁 당사국들도 패널 보고서 논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견해는 기록에 남는다. 패널 보고서는 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된다. 분쟁 당사국이 상소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패널 보고서는 상소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택을 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패널 보고서는 분쟁 해결 기구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총의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된다. 영만장일치제, 리버스 컨센서스 시스템이라고 했죠. 자, 이 상소가 되면 이제 상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소 제도는 패널에 의한 심의가 잘못되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교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소 제도는 분쟁 해결 기구 판정을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3급 심의라는 것이 국내 사법제도에서 이제 보통 취하고 있는 그런 제도죠. 상급심. 이것은 결국 그 사법제도의 신뢰를 강화하고 신중한 사법적 정의를 이제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방국가의 경우 뭐 사심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사법제도에 3심제에 따라서 주사법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문제랄지 다이버시티 주리스딕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주 시민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법상 사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심제도 또는 뭐 4심제도는 결국 그 사법적 정의를 엄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상소 절차를 위해서 상소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패널과 달리 패널은 그때그때 패널 명부에서 3인 또는 5인, 주로 3인이라고 그랬죠. 패널 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임의 기구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소기구는 상설, 스탠딩 임의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기구 내의 상설기구로서 패널의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된 사안을 심리한다.
상소기구는 패널에서 1차 심의된 분쟁 사안을 심리하며 이는 마지막 심의로서 최종 심의며 최고의 심의 단계이다. 또 상소기구는 법률심으로서 사실 문제는 다루지 아니하고 법률 해석의 문제만 다룬다. 여기서 뭐 법률이라는 건 주로 물론 이제 국내법도 다루겠지만은 이제 통상 분쟁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법들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당연히 WTO 협정 해석 문제가 이제 주를 이루겠죠.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 기구에 의해서 임명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소기구 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하나여 연임된다. 상소기구 위원은 법률, 국제무역, 해당 협정 관련 분야에 관한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 국가에서 골고루 선발되어 구성된다. 또 상소기구 위원들은 개별 국가의 정부와 관련되지 아니하며 직간접으로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역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재판관 여기서 뭐 상소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제척되거나 뭐 회피, 기피돼야 되겠죠. 자, 상소 절차 및 보고서 채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기구 의장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업무 절차를 정하게 되며 이 업무 절차는 모든 회원국에 통고된다. 워킹 프로시저, 워킹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업무 절차, 그 사안에 관련한 업무 절차를 정해야 됩니다. 잘 써지지 않네요. 워킹 프로시저. 상소는 분쟁 당사국만이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제3국이 당해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구에 서면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의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예, 제3국 참여 절차가 있어요. 참가 절차가. 상소기구에도 상수심에도 그 제3국 참가 절차가 있고요. 상소기구는 심의를 거쳐 상소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소기구는 만약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연의 사유와 보고서 제출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서면으로 분쟁 해결기구에 통고하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로 상소기구 절차가 최대로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협정상 90일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소기구가 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국 일방에 대해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상소기구의 심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 참여 없이 이미 제공된 정보와 진술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두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었고 패널이 판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기초에서 뭐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듯이 쭉 뭐 시한이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절차 스피디 트라이얼 우리 헌법에도 신속하고 신속한 재판 이게 하나의 기본 원칙이죠. 예,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시한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평결이나 결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심의는 심의에 제기된 모든 쟁점을 검토하게 되지만 상소의 대상은 패널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에만 한정되고 패널 심의 법률적 해석에만 국한된다. 예, 법률 심의이기 때문에 패널이 그 협정 해석이랄지 그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하였느냐 이거를 검토하는 데 국한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패널과 다른 사실관계 인정이랄지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패널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에 한정해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소 이유서라고 할까요? 그 상소 이유에 대한 판단만을 해야 됩니다. 상소되지 않은 문제, 상소 이유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소기구의 심의가 끝나면 상소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소기구의 보고서는 회원국들에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서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채택되며 분쟁 당사국은 이를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예, 그래서 영만장일치에 따라서 이제 채택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되겠습니다. 자, 분쟁해결기구 결정 시한을 쭉 한번 볼까요?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 채택을 심의할 때까지 기간은 분쟁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9개월, 상소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고요. 상소가 없는 경우에는 9개월이고 상소한 경우에는 12개월 초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패널이나 상소기관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큼 이 기간도 연장된다. 네, 그래서 아까 30일인가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이 있으면은 이 기간이 또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보고서, 상소기구 보고서가 일정한 권고 및 결정을 했다. 그럼 이제 그게 이행돼야 되겠죠. 패소국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또 WTO, DSB는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 및 결정에 대한 이행 감독이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은 되지 않고 분쟁해결기구에서 여러 작업은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 따라서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나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회원국은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권고나 결정은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된다. 보통 국가들이 권고나 결정을 즉시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허용되는 시간은 당해 회원국이 제의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거나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권고 및 결정의 채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권고 및 결정의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재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기간 등이다. 그래서 이 허용되는 시간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쟁해결기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 또 독립적인 어떤 중재 절차를 통해서 그 기간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행을 위한 허용 기간은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기구서의 채택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또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확정할 때까지 기간은 분쟁 당사국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15개월 이내에 확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 보고서의 제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큼 이 기간도 연장되지만 분쟁 당사국들이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18개월을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15개월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제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15개월입니다.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그때까지 확정을 해야 돼요. 이행을 위한 허용 기간은 지금 기산점이 다르죠.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이제 15개월이고요. 그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정하는 기한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15개월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은 그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그 기간이
이 포함되지 않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 기간은 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